JTM. 안녕하세요. 주식투자자 JTM입니다. 2월 1일 시황과 대응 전략 시작할게요. 해외 시장은 다우 1.09%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은 1.67% 상승했습니다. 고용 비용의 상승세 둔화 지표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금리 인상 완화 기대감으로도 이어졌습니다. FOMC 결과에 대한 기대감과 경계 심리가 같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의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고요. 국내 증시는 코스피 1.02% 상승, 코스닥은 1.41% 상승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약 2천억 원을 매수했고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약 2천억 원을 매수했습니다. 섹터와 테마에서는 삼성전자의 감산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감산으로 시장이 해석하면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대형 종목들이 소폭 반등을 했고요. 민간 우주 기업인 스페이스X와 원웹이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진출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로 우주항공 테마가 상승을 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증권성 토큰을 토큰형 증권으로 보고 거래 종료 지침이 있었어요. 수혜가 예상되는 증권주의 상승이 있었고요. 인공지능과 로봇 섹터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매물로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기준으로 대응 전략을 세워볼게요. 차트 기준의 대응은 흐름에 따라서 기준점이 매일매일 계속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은 내일 2월 2일에 한정이 되고요. 시장과 섹터의 흐름, 종목의 제로나 공시는 배제하고 참고로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종목은 미래나노텍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40조 규모의 배터리 양극재 공급 공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양극재 첨가제 등을 포스코 케미칼에 공급하는 미래나노텍이 상승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 수준은 적정해 보이네요. 적절한 주가에서의 접근은 좋은 매매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후에 시간외로 약 5% 상승을 했고요. 오늘 종가는 18,00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16,500원으로 보여집니다. 16,5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고요. 단기 저항은 18,700원이 될 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매수가는 15,500원이 되고요. 강한 저항은 21,300원으로 해당 주가에서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깊이 있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종목은 푸른 기술입니다. 현대차의 환자용 웨어러블 로봇인 엑스블이 식약처에 인증받았다는 뉴스로 현대위아의 협동 로봇을 납품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푸른 기술이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또 하나의 테마로 정치 테마로 엮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 상태, 주가는 높은 편이고요. 오늘은 1070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9,3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9,3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이나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단기 저항은 11,000원으로 보여집니다.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1,5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종목에 모멘텀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주가 수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은 포스코 엠텍입니다. 철강 포장 및 철강 원료 사업을 하고 있고요. 어제 탄산 리튬 가격 상승으로 아르헨티나의 리튬 염호를 보유한 부분이 부각되면서 상승을 했었네요. 오늘 단기 저항 터치를 한번 하고 왔고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 수준은 높은 편입니다. 적절한 주가 수준에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 종가는 8,71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8,300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했을 때는 종목 정리도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단기 저항은 9,250원으로 보입니다. 9,250원에서는 저항이 있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해 볼 수 있는 단기 매수가는 7,900원으로 보여지고요. 9,700원은 강력한 저항이에요. 종목에 추가적인 모멘텀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주가가 될 것 같습니다.
9,700원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종목은 현대로템입니다. 방산과 철도, 플랜트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방산 사업의 수주 호조로 매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주가 수준은 고평가 상태고요. 접근 가능한 매수가에서의 공략은 좋은 매매가 될 것 같습니다. 종가는 28,150원이었습니다. 종목의 지지 라인은 27,300원이 될 것 같아요. 이탈했을 때는 종목의 매도 또는 조정을 견딜지 판단을 해야 할 것 같고요. 단기 저항은 29,000원입니다. 저항에서는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매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하는 매수가는 26,000원으로 보이고요. 31,0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서 터치 후에 추가 상승보다는 조정의 확률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 종목은 서울옥션이에요. 미술품 위탁 판매가 주업이고요. 증권형 토큰 발행 소식 이후에 가상자산을 통해서 조각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가능성으로 종목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증가세이고 주가는 낮은 편은 아니고요. 접근 가능한 주가에서는 매수 포지션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종가는 23,10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종목의 지지 라인은 22,500원으로 보여지고요. 단기 저항은 24,700원이 될 것 같아요. 24,700원을 지금 두 번 터치를 하고 왔어요. 매도세가 강하죠. 이 24,700원 라인에서는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리스크를 줄이면서 접근하는 단기 매수가는 19,500원으로 보여지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테마의 상승이 있을 때는 26,50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종목은 하나투자증권입니다. 증권사고요. 가상자산거래소의 증권성 토큰의 거래 종료 지침으로 기술 확보에 선행했던 하나투자증권이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되어 있고 주가는 높은 수준은 아니고요. 매출이 확대되는 모멘텀 자체가 종목에 대한 접근에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는 3,695원이었습니다. 종목의 지지 라인은 3,300원으로 보여지고요. 이탈을 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네요. 단기 저항은 4,000원입니다. 빠른 매매를 추구할 때는 매매에 대한 생각 한번 해주시고요. 테마로 단기 접근하는 매수가는 3,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4,600원은 강한 저항으로서 해당 주가 수준까지 갔을 때는 매도에 대한 판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일곱 번째 종목은 SK증권입니다. 하나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증권성 토큰 거래 종료 지침으로써 상승한 걸로 보여집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정체되어 있고 주가는 낮지 않습니다. 오늘은 912원으로 마감을 했어요. 지지라인은 780원으로 이탈할 때는 종목에 대한 판단 필요해 보이고요. 950원이 단기 저항이 될 것 같습니다. 매도세가 강한 부분이기 때문에 빠른 매매를 위해서는 매도에 대한 생각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모멘텀이나 수급이 붙게 되면 1020원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덟 번째 종목은 AP위성이에요. 위성통신 단말기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요. 스페이스X와 원웹의 국내 위성통신 서비스 진출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로 우주 개발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겼죠.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 추세이고요. 주가는 고평가 상태입니다. 오늘 종가는 14,820원으로 끝났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12,800원으로 보여지고요. 12,8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기 저항은 16,000원이 될 것 같아요. 빠른 매매를 원할 때는 저항선에서 매도하는 것도 좋은 매매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로 접근할 수 있는 단기 매수가는 12,000원이 되고요. 강한 저항은 17,300원으로 해당 주가에서는 매매에 대한 생각을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홉 번째 종목은 세트랙 I입니다. AP위성과 마찬가지로 위성 시스템 개발 업체고요. 위성통신 서비스 진출이 임박했다라는 뉴스로 오늘 우주항공 테마 상승에 힘입어서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네요. 회사의 최대 주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도 있어 보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지속되고 있고 주가는 적정해 보이네요.
적절한 매수가에서의 매매도 괜찮아 보입니다. 오늘은 41,9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39,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39,000원을 이탈했을 때는 빠른 이익 실현 또는 손절에 대한 판단을 추천드리고요. 단기 저항은 43,700원으로 보여져요. 저항에서 더 가지고 갈지 매도할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를 낮추면서 접근 가능한 매수가는 35,000원으로 보여집니다. 49,500원은 강력한 저항으로 판단이 되어 종목의 모멘텀이 있을 때 목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해당 주가에서는 종목 매매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종목은 TMC예요. 반도체형 특수가스 전문 제조업체로서 1월에 신규 상장 종목이고요. 반도체 공정의 스텝수 증가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라는 분석이 있었네요. 매출과 영업이익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요. 이익 대비 시가총액은 PER 10배 수준이지만 올해의 컨센서스를 반영을 하면 주가는 적정해 보입니다. 하지만 공모가가 28,000원인 점은 기억을 꼭 해야 하고요. 오늘 종가는 42,950원이었어요. 종목의 지지 라인은 4만원으로 보여지고요. 해당 주가를 이탈했을 때는 종목에 대한 정리도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단기 저항은 5만원 정도로 생각이 되고요. 단기로 접근해볼 만한 매수가는 36,000원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2일을 준비하는 차트 기준의 매매 대응은 여기까지예요. 내일은 새벽에 FOMC 이후 단기 방향성이 생기겠네요. 시장의 방향에 따라서 잘 대응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현명한 매매 전략으로 내일도 수익 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